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집단지성토론 집현전 진행을 맡은 유진영입니다.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유독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위험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만의 선제 대응 방안과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임창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의원입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여야 의원들, 심각한 기후위기 실태에 따른 여러 대안들 마련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고 계신 분들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지 좀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사라지는 빙하, 높아지는 해수면, 불타는 숲,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폭우. 지금 지구는 급격한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심각한 기후위기로 올해 7월과 8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경기도 여주시가 2번이나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기도 곳곳에서 기습폭우로 침수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란 표현까지 나온 요즘 UN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더 큰 재앙을 예고하기도 했다. And that would, in the worst case, lead to up to 10 meters of sea level rise by 2300, and that would be, of course, a major disaster worldwide.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실태와 현황을 점검해보고 기후위기로 인한 경기도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날씨가 좀 이상해졌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모두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젠 기후재난이라는 표현까지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의원님들 여름 보내시면서 언제 기후위기가 좀 심각하다 느끼셨는지 궁금한데요. 경기도의 피해 사례를 좀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우의 피해가 경기도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 그리고 또 최악의 폭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동북 권역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제는 우리한테도 기상 관측 이래의 최고치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매년 새로운 기록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도 폭우나 기후 재난에 인한 피해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사례를 보면은 이 비도시 지역에 내린 그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주택을 휩쓸었습니다. 부모님이 놀라서 아이 방에 갔더니 아이의 몸이 한 반쯤 잠겨 있었던 상태인 거죠.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 하천이 범람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주택을 침수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도 일으키고 또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재난에 대한 기후 재난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1990년부터 기후변화의 원인도 밝히고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볼까요? 1995년 2차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07년 4차 보고서에서는 90% 이상이 인간 영향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올해 6차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전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초래됐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가장 큰 원인 결국 인간 활동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 무엇보다 이제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도에 그렇다면 탄소 배출 현황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임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는 온실가스를 2018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에는 40%를 감축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는 전국 3위, 하지만 최종 에너지 소비로는 1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가 배출량은 1위지만 충청남도에서 31기의 석탄 화석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경기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에 대한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부터 경기도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은 약 2.5%로 전국의 1.6%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속 가능 기후 탄력적 적응을 비전으로 내걸고 다양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경기도 내 이제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지금까지 좀 임창희 의원님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기후의 탄력적인 적응이라는 말은 기후 위기를 예방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수십 년간 앞으로 저에게 처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특히나 이 기후 위기에서는 취약계층과 또 에너지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폭염에 대비해서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요. 야외 노동자 및 농민을 위한 폭염 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복지로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도 하고 있고 이번 2023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또 알리백이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더 고효율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을 가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도 줄이고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또 환경 오염 물질 줄어들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요. 즉 온실가스도 줄이고 환경 오염도 줄이고 또 근로자와 주변 시민들의 민원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좋은 사례들이 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무엇보다 도민들이 많이 공감해 주셔야겠다 이런 또 생각도 드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기후 위기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녹아내리는 빙하부터 이상 고온, 예상을 넘는 폭우까지 커져가는 기후 위기를 막을 시한은 얼마나 될까? 지구의 기후 운명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답은 10년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음은 이제 커질 만큼 커졌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 위기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경기 아리백 비전 선포식을 진행하고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금의 이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그럼으로써 이 공공기관 또 기업 우리 도민 여러분들 또 이 산업 클러스터까지 모두 알리백 달성. 경기도가 아리백 동참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을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진단해 본다. 경기도의회 집단지성 토론 집현전, 지금부터는 경기도의 기후위기 극복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다양한 환경 정책들 펼쳐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환경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점수 어떨지 좀 궁금하고요. 평점 6점, 4점, 3점 이런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임창희 의원님은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8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박하다 생각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좀 후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님이 기후도지사라는 말을 하고 또 경기도의 도정을 탄소 중립과 아리백을 달성하겠다라는 그 의지만큼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기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약 10만 기가와트십니다. 21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1배고요. 현재 경기도가 쓰고 있는 전력량의 약 74.7%를 차지합니다. 경기도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세부적인 또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경기도가 말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이제 점수는 다르게 주셨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4월이죠. 김동연 지사, 말씀하셨지만 기후도지사를 자청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하는 경기 아리100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실까요?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약속을 실천한다. 둘째, 원전 6기 규모 9기가와트 수준의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를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주는 에너지 기회 소득을 추진한다. 넷째, 경기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 이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이제 추진 중인 경기 아리100 사업,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상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만의 특별한 또 차별성 찾고 계십니까? 네, 지금 경기도는 경기 아리100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사실은 결승점, 도달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와 관련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방법론을 찾았다면은 반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만들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후에너지 분야의 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이 탄소 배출과 또 탄소의 저장과 흡수, 또 향후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까지 이 총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아리100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이제 엇갈릴 것 같습니다. 경기 아리100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민주당의 대응 방향도 좀 궁금합니다. 또 향후 추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긴다면 좀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우리 대답해 주신다면요.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리100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 나갈 것인데요. 아리100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그 전력 소비량 대비 2.5%입니다. 저희 국내를 보면은 8.2%보다도 많이 낮은 편인데요. 서구 유럽에 비해서는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가 넘은 덴마크, 50%가 넘은 독일에 비해서 경기도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제는 저희 생존과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고 또 경기도와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과 함께 또 기업들을 설득하고 협력하면서 더 빠르게 행동하고 더 많이 진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 발전 편차 해결 기후 위기 투트랙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실 한국은 발전원별, 발전하는 방식별 생산 단가가 국제 시장과 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 114원, 그리고 태양광은 한 100원에서 138원인데요. 석탄 발전은 127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 화석 연료 발전보다 오히려 비싼 거죠. 하지만 21년도 기준으로 세계의 국제 시장에서는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55원, 태양광은 53원 수준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이 95원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가격인 거죠. 그만큼 아직 한국이 가야 될 길이 멀고요. 경기도와 수도권은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경기도가 노력한다면은 그 기술들을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지금 지역적 불균형, 북부와 동부에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을 투자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시킨다고 하면은 지역의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대한민국 최대 인구 집약지 우리 경기도가 기후위기 선제 대응으로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또 탄소 중립을 이루어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알리백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경기도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민과 함께 또 기업들과 함께 또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경기도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령 공공부지에 관련해서 공공의 공유부지, 유유부지와 공공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산업단지의 태양광을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넣는 방안들, 그리고 또 기회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참여하기 위해서 알리백 포인트라든지 마을 알리백, 농촌 알리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함께 또 도민들과 함께 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과 산업들과 함께 꼭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그를 통해 가지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집단지성 토론 지표안전 세 번째 순서, 기후 위기 극복 방안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